아침입니다. 익숙한 부엌입니다. 냄비 속 물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습니다. 달걀 2개가 식탁 위에 놓여 이제 막 물속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이미 우려놓은 차 한 잔이 아직도 은은한 김을 내고 있습니다. 그 옆 작은 접시에는 잘 익은 감 몇 개가 놓여 있습니다. 아침 식사 뒤 늘 먹던 익숙한 후식입니다. 모든 풍경은 너무도 평범합니다. 정돈되어 있고 보기에도 아주 바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풍경 속에는 잘못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히 잘못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잠시 멈추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면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몸을 함부로 짐작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려는 사람들끼리 말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의 아침 식사를 조용히 망치고 있는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일 아침 먹는 달걀을 정말로 몸을 살리는 음식으로 바꿔줄 3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 생각에 거의 모든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아주 조심해서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오랜 세월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환자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노력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잘못은 무엇을 먹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 그리고 언제 먹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장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3, 인천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늘 기록하고 계획하고 모든 일을 순서대로 하는데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그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매일의 식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 3끼, 먹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분은 믿고 있었습니다. 기록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면 몸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매일 아침 장 여사님은 달걀 2개를 삶았습니다. 마치 알람을 맞춰 놓은 것처럼 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달걀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주고 걸음이 느려지지 않게 해주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는 음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원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무릎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 가장자리에 한참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침이면 손가락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굳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햇살이 비치고 시간이 지나야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밤에는 이유도 없이 은근한 통증이 몇 시간씩 이어졌고 잠은 자꾸만 끊어졌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장 여사님은 그 수첩도 함께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반듯하게 적힌 글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 여기 적어두었어요. 선생님, 한번 보세요. 제가 뭘 잘못 먹은 게 있나요? 저는 수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음식들이 서로 함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장 여사님의 CRP 수치, 즉 몸속 염증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는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장 여사님 몸속의 정원은 물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잘못된 계절에 잘못된 방식으로 주고 있었기 때문에 땅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 여사님은 저를 바라보며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상한 건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냥 달걀만 먹었어요. 10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왜 몸이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달걀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그 달걀을 둘러싼 흙에 있습니다. 함께 먹는 것, 그 뒤에 마시는 것, 그리고 몸이 매일 그 영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 여사님의 아침 식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깔끔했고 규칙적이었고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기에 푸르게 보이는 정원이라고 해서 뿌리까지 제대로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는 흙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 잘못이 아주 조용히 하루하루 쌓여가는 곳에 말입니다. 달걀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완전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도, 비타민도, 미네랄도 거의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근육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걀은 몸이 안에서부터 굶주리지 않게 해주는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넘어집니다. 똑같은 달걀이라도 몸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두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달걀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뿌려지는 흙, 몸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 전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 뒤에 무엇이 들어오는지가 달걀을 영양으로 만들지 아니면 부담으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달걀 노른자 속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안쪽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콜린도 몸이 제대로 받아들여야만 효과를 냅니다. 먹는 방법이 맞지 않으면 달걀 속 가장 좋은 것조차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스며들지 못하고 아무것도 키우지 못한 채 날마다 조금씩 쌓이는 피로만 남기게 됩니다. 노년은 몸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더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식탁 위에 작은 변화 하나, 올바른 음식, 올바른 시간, 올바른 조합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스스로 걸을 수 있을지, 얼마나 오래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지, 얼마나 오래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몸속의 정원이 아무리 많은 계절을 지나왔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안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어느 날 저처럼 꼼꼼하게 적은 수첩을 들고 제 앞에 앉아 지난 10년 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씩 다시 이해해 볼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식사가 더 이상 무심한 습관이 아니라 몸을 알고 선택하는 일이 되도록 말입니다. 저는 장 여사가 수첩을 제 앞에 펼쳐놓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사는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보여주었습니다. 식사 시간, 먹은 음식, 양까지 아주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0년 동안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 수첩을 보며 여사는 자신이 틀렸을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달걀을 먹은 뒤에 무엇을 먹는지 묻자 여사는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감 몇 개 먹고요. 그 다음에 차를 마셔요. 다 여기 적혀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 반듯한 글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여사가 잘못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순서였습니다. 땅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을 주는 방식이 날마다 땅을 점점 굳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다시 돌아보셨으면 하는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들이 위험해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 익숙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달걀을 먹은 직후에 감을 먹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침 식사 뒤에 달콤한 감 몇 개를 먹는 것, 무엇이 문제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 속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과일에도 들어 있으며 적절한 때에 먹으면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탄닌이 위 속에서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이 둘은 함께 잘 섞이지 못합니다. 서로 들러붙어 단단하고 질긴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녹지도 않고 부드러워지지도 않습니다. 갓씨를 뿌린 밭에 누군가가 바로 석회를 뿌리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씨앗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더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은 들어왔지만 처리 과정은 시작부터 멈춰버립니다. 그 덩어리는 분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화 효소가 아무리 애를 써도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음식은 평소보다 훨씬 오래 위에 머물게 됩니다. 때로는 일반적인 식사보다 몇 시간이나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덩어리를 처리하기 위해 위는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날마다 반복되면 위 점막은 서서히 닳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침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한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물이 올라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은근한 속쓰림이 생깁니다. 더 심해지면 메스꺼움과 진짜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많은 분들이 그런 증상을 매일 겪고 있으면서도 단지 나이가 들어 위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가 예전보다 덜 유연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상은 잘못된 음식 조합 때문에 생깁니다. 각각 따로 보면 모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때에 함께 먹으면 결국 몸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좋은 땅도 계절에 맞지 않게 물을 주면 시들고 맙니다. 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감을 좋아하신다면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달걀을 먹고 최소 한두 시간 뒤에 드시면 됩니다. 그 짧은 간격만 있어도 위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훨씬 더 흔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아주 건강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달걀을 먹은 직후에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녹차든 홍차든 듣기만 해도 건강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식사 후 차를 마시면 몸이 정화되고 소화가 잘 되며 정신도 더 맑아진다고 믿습니다. 장 여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사는 매일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전 7시 식사 직후 녹차. 하지만 차에도 탄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탄닌이 단백질이 아니라 철분을 붙잡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차 속의 탄닌은 달걀에 들어있는 철분을 위와 장에서 붙잡아 버립니다. 철분이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말입니다. 마치 씨앗을 막 뿌렸는데 때 아닌 비가 내려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재료는 있습니다. 하지만 땅이 그것을 붙잡아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그날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몸은 이미 먹은 철분조차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철분은 적혈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적혈구는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입니다. 철분이 점점 부족해지면 그 운반 체계도 약해집니다. 몸은 마치 지하수가 부족한 정원처럼 변합니다. 겉은 아직 푸르게 보일지 몰라도 뿌리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곤해집니다.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늘 지칩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약간 어지럽습니다. 아침에는 별로 한 일이 없는데도 오후만 되면 몸이 축 처집니다. 힘은 하루하루 아주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1년 전에 자신과 너무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원래도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젊을 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먹은 철분마저 처음부터 막혀버린다면 매일 건강을 위해 하는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 여사는 바르게 먹었고 꼼꼼히 기록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여사의 몸은 정작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비가 늘 잘못된 시간에 내렸을 뿐입니다. 차를 마시고 싶다면 식사 후 최소 30분은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은 영양분이 위를 떠나 진짜 흡수의 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단지 30분만 더 기다리면 그 아침 식사의 모든 노력이 온전히 몸에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가장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에 금이 간 달걀을 먹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 하나뿐이어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금 하나 때문에 버리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삶으면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처럼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강한 땅이 아닙니다. 달걀 껍질에는 아주 얇은 천연 보호막이 있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얇지만 바깥의 세균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껍질에 금이 가면 그 경계선도 사라집니다. 세균은 이미 안으로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울타리가 한쪽 조금 무너진 정원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더 이상 보호받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균 가운데에는 살모넬라도 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어떤 독소는 일반적인 가열만으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은 면역력이 버텨주어 잠깐 불편한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간 달걀을 한번 잘못 먹는 것만으로도 고열, 설사,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작은 선택 하나 때문입니다. 나이든 정원은 더 세심하게 지켜야 합니다.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할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해를 끼치는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달걀을 씻어서 냉장고에 넣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깨끗하고 꼼꼼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달걀을 미리 씻어두면 바로 그 천연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보호막이 씻겨나가면 달걀은 훨씬 더 쉽게 세균에 노출됩니다. 특히 냉장고에 며칠 동안 두면 더 그렇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관하기 전에는 씻지 말고 요리하기 직전에만 가볍게 씻으십시오. 그리고 씻은 뒤 오래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란 어떤 노력도 더 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장 여사에게 말씀드렸을 때 여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책상 위에 수첩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몇 장을 천천히 넘기더니 이내 살며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안에 다 적었는데 정작 이건 적지 못했네요. 맞습니다. 여사가 조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것들은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수첩으로는 닿지 않는 곳, 실수가 뚜렷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계절이 지나며 땅이 서서히 굳어가듯 조용히 쌓이는 곳 말입니다. 우리는 정원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뒤에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이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바꾸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만 피하셔도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들일 필요도 없고 무엇을 새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장 여사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정원에 무엇을 더 심어야 하나요? 저는 그 질문이 참 좋았습니다. 약을 묻지 않았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사는 그저 무엇을 더 심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바로 자기 집 부엌에서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할 수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누구나 이미 집에 가지고 있거나 아침 시장에 잠깐 들르면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차이는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먹는 달걀 옆에 올바른 자리에 놓였을 때 단순히 좋은 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몇 배로 키워준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울토마토입니다. 내일 아침 바로 해보셔도 됩니다. 삶은 달걀 2개와 방울토마토 5알 정도를 함께 드십시오. 천천히 드십시오. 다른 것은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많은 분들은 정말 이게 다인가?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조합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라이코펜은 건강한 정원의 나무 밑에 깔려있는 낙엽층과 같습니다. 조용히 흙이 깎여 나가지 않게 막아주고 해로운 것들이 쌓이지 않게 하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아래에서부터 지켜줍니다. 혈관 안에서 라이코펜도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혈관 벽에 달라붙기 전에 먼저 걸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코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에 녹는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함께 먹는 지방이 없으면 몸은 그것을 아주 조금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좋은 씨앗을 메마른 땅에 뿌려놓고도 싹을 틔울 만큼의 수분이 없어 그대로 말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좋은 지방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달걀 노른자 안에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미리 촉촉하게 준비된 흙과 같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달걀 노른자의 지방을 만나면 더 이상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몸 안에 머물고 스며들고 훨씬 더 강하게 흡수됩니다.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효과를 몇 배로 키워줍니다.
두 가지가 함께 몸에 들어오면 효과는 둘을 더한 것보다 훨씬 커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걀에는 콜린이 들어있습니다. 콜린은 혈관 속 지방을 처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C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도와 세포가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쪽은 이미 쌓인 것을 정리하고 다른 한쪽은 다시 쌓이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정원에는 둘 다 필요합니다. 잡초를 뽑는 사람과 나무를 심는 사람은 서로 없이는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제때 함께 있을 때 몸 안의 흐름은 조금씩 더 부드러워집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조합의 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잘못된 조합들이 이런 좋은 점을 날마다 조금씩 깎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익숙한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들으면 놀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로 김입니다. 한국 집이라면 거의 어디에나 있는 얇은 구운 김 말입니다. 아침마다 삶은 달걀을 소금에 찍어 드시는 분들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습관은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날마다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몸속에 쌓이는 나트륨은 정원의 물길에 석회가 조금씩 들러붙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도 잘 흐르고 압력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석회는 날마다 조금씩 더 두꺼워집니다. 관은 점점 좁아지고 압력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정원을 돌보는 사람은 모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여전히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예전처럼 빠르게 나트륨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제때 빠져나가지 못한 것은 몸속에 남습니다. 조용히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말입니다. 그렇다면 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에는 칼륨이 있습니다. 칼륨은 마치 물길에 새 배수구를 하나 더 열어주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몸 밖으로 나트륨을 밀어내고 압력을 낮추고 다시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억지로 너무 싱겁게 먹을 필요도 없고 익숙한 짠맛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소금에 찍는 대신 달걀을 김에 싸서 드십시오. 짠맛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부드럽고 몸은 소금과는 전혀 다른 것을 얻게 됩니다. 5로 하지만 김에는 칼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에는 여러 미량 미네랄도 들어있습니다. 몸은 그것들을 아주 적게 필요로 하지만 부족하면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마치 정원에 미량 영양분이 부족하면 잎은 여전히 푸르지만 나무는 더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그런 미네랄들은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을 더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몸 안에 오래 남아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키우는 영양으로 더 잘 바뀌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아침 식사입니다. 삶은 달걀 한두 개를 김에 싸서 먹는 것입니다. 시간도 더 들지 않고 번거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냅니다. 심장과 혈관의 부담을 줄이고 근육이 꾸준히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정원은 비싼 비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맞는 것을 맞는 때에 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미 위가 아무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배는 더부룩하고 무겁고 무엇을 먹어도 이미 단단해진 땅 위에 돌을 하나 더 얹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면 달걀 곁에 이것을 더해 보십시오. 바로 푹 찐 감자입니다. 작은 감자 한 개를 부드럽게 쪄서 삶은 달걀 한 개와 함께 드십시오.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자에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전분은 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대신 위 점막 위에 얇은 막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큰 비가 오기 전에 흙 위에 얇게 쉽집을 덮어두어 땅이 바로 깎여 나가지 않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가 달걀을 소화하기 위해 산을 분비할 때 그 막이 먼저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산이 위 점막에 직접 닿는 것을 줄여주고 소화가 더 편안하고 덜 자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침마다 신물이 올라오거나 속이 쓰린 분들은 감자를 함께 드셨을 때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감자가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씨앗이 처음부터 뿌리가 타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C가 없습니다. 거의 완벽한 식품인 달걀의 유일한 빈자리입니다. 그런데 감자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비어있던 조각이 채워집니다. 다른 것을 더하지 않아도 몸은 훨씬 더 완전한 아침 식사를 받게 됩니다. 정원은 많은 종류의 식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식물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남긴 빈틈을 다른 하나가 메워주는 것입니다. 백여사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살의 백여사였습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그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아침 식사를 바꾸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귀찮았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더 챙겨야 하고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습관을 바꿔야 했으니까요. 여사는 더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했을 뿐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여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도 아직까지 잊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함께 가벼워졌어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새로 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정원이 처음으로 제대로 돌봄을 받기 시작했고 정원은 자기 방식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요란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말입니다. 천천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울토마토, 김, 찐 감자, 모두 익숙하고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아침의 달걀 옆에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때에 놓이면 조용한 동반자가 됩니다. 몸에 해로운 것은 덜어내고 몸에 필요한 것은 남겨두며 우리 안의 정원이 계절이 몇 번을 지나도 계속 푸르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몸이 정말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땅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는 제 시간에 내려야 합니다. 이쯤에서 저는 그날 상담이 끝날 무렵 수첩을 덮은 뒤에 장 여사가 제게 했던 질문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혼잣말처럼 물었습니다. 그럼 달걀은 몇 분 삶아야 가장 맞는 건가요? 저는 숫자 하나로 대답했습니다. 8분입니다. 물이 완전히 끓기 시작한 순간부터입니다. 불을 켠 순간이 아니라 물이 확실하게 펄펄 끓기 시작한 순간부터 달걀을 넣고 정확히 8분을 세십시오. 더 길어도 안 되고 더 짧아도 안 됩니다. 꺼낸 뒤에는 찬물에 몇십 초 정도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십시오. 그러면 노른자는 안쪽까지 적당히 익어 갓 뒤집은 촉촉한 흙처럼 부드럽고 매끈한 상태가 됩니다. 흐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퍽퍽하게 굳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입맛의 기준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에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푹 익혀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위는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부드러운 흙이 아닙니다. 노른자까지 완전히 단단해진 삶은 달걀 하나는 위가 다 처리하는데 거의 3시간이 걸립니다. 3시간 내내 위는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마치 나이든 정원사에게 한여름 내내 아침부터 삽질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지치고 다음 날에는 다시 정원에 나갈 힘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확히 8분 삶은 반숙 달걀은 소화되는데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는 일을 끝내고 쉴 수 있습니다. 몸의 에너지는 소화에만 다 쓰이지 않고 하루 동안 몸이 해야 할 다른 일들을 위해 남겨집니다. 마치 정원사에게 힘에 맞는 일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빨리 끝내고도 오후에는 다른 화단까지 돌볼 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도 아직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가열되면 살모넬라균은 거의 살아남지 못합니다. 끓는 물에서 8분이면 그 조건이 충분히 충족됩니다. 8분이라는 시간은 제가 우연히 고른 숫자가 아닙니다. 안전, 가장 좋은 흡수, 그리고 위에 가장 적은 부담. 이 세 가지가 가장 잘 맞는 지점입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씨를 뿌리는 계절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땅이 가장 준비된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위가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뒤에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첫 달걀부터 그 정원을 조금 더 부드럽게 돌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아침 하나를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몸이 원하는 순서대로 하나씩 해보는 것입니다. 아침 6시. 막 잠에서 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먼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르십시오. 천천히 작은 모금으로 마시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긴 밤이 지난 뒤의 몸은 밤새 이슬을 맞은 정원과 같습니다. 아직은 조용하고 아직은 완전히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따뜻한 물 한 잔은 갈증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침의 첫 햇살입니다. 소화기관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몸의 각 부분을 조용히 깨워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은 체온과 비슷해서 위를 갑자기 수축시키지 않습니다. 몸에 충격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찬물을 마시면 위는 갑자기 움츠러듭니다. 새벽에 차가운 물을 나무 뿌리에 갑자기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는 놀라고 나무는 다시 제자리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단지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를 훨씬 더 편하게 시작하게 해주는 첫걸음입니다. 6시 10분. 이제 진짜 아침 식사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물이 힘차게 끓기 시작하면 달걀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정확히 8분을 재십시오. 꺼낸 뒤에는 찬물에 잠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십시오. 노른자는 부드럽고 흰자에 달라붙지 않아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방울토마토 5알 정도를 함께 드십시오. 시간이 있다면 토마토를 먹기 전에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살짝 데쳐 보십시오. 그 정도의 열은 토마토의 세포벽을 열어주고 라이코펜이 더 많이 나오게 합니다. 마치 물을 주기 전에 흙을 가볍게 뒤집어 물이 겉만 적시지 않고 더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에는 찍지 마십시오. 대신 김으로 달걀을 감싸 드십시오. 짠맛은 그대로 남지만 몸은 더 이상 나트륨을 받는 대신 칼륨을 얻게 됩니다. 만약 아침마다 위가 자주 불편하다면 작은 감자 하나를 부드럽게 쪄서 함께 드십시오. 감자의 저항성 전분은 먼저 얇은 막처럼 깔려 다른 음식들이 들어오기 전에 위를 준비시켜줍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훨씬 더 편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시간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7시 전에는 절대로 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달걀을 다 먹은 뒤에는 최소 30분을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은 영양분이 위를 떠나 실제로 몸에 흡수되기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물을 주면 씨앗은 흙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너무 빨리 차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식사 후 감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최소 2시간은 기다리십시오. 그때까지 위는 아직 방금 들어온 음식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다른 것을 넣으면 소화 과정 전체가 엉키고 필요 없는 찌꺼기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더 알맞은 리듬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원이 정말 필요한 것을 준비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궁금해하지만 차마 직접 묻지 못했던 3가지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과 확신 사이에서 매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 망설이게 만드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달걀을 매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나요? 왜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달걀과 콜레스테롤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몸을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속 콜레스테롤의 대부분, 약 80%는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음식은 그 가운데 아주 일부만 차지할 뿐입니다. 진짜로 더 걱정해야 할 것은 매일 아침 먹는 달걀 2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한 단백질을 받지 못해 근육이 날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 주인이 비료가 너무 많은지 걱정만 하는 사이 나무는 물이 부족해 뿌리부터 천천히 말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의자에서 일어설 때, 걸을 때 균형을 잡아야 할 때 몸은 더 이상 스스로를 버틸 힘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더 먼저 걱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반숙 달걀은 정말 안전한가요? 그 조심스러운 마음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걱정을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달걀 속 세균은 흙 속에 숨어있는 나쁜 씨앗과 같습니다. 온도가 충분히 높고 그 상태가 충분히 오래 유지되면 여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것처럼 그런 씨앗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끓는 물에서 정확히 8분 삶은 달걀은 살모넬라균을 없애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른자가 완전히 익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올바르게 삶았는지, 온도가 충분했는지, 시간이 충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건강이 매우 약한 분들, 면역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분들, 정원이 이미 너무 지쳐있는 분들이라면 완전히 익힌 달걀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정확히 8분 삶은 반숙 달걀이 위에는 더 편하고 몸에는 더 가볍고 안전성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익혀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 둘 다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익히면 세포벽이 열립니다. 비가 오기 전에 흙을 뒤집어 놓는 것처럼 라이코펜이 더 많이 나오고 더 잘 흡수됩니다. 하지만 높은 열은 비타민C를 일부 없애버립니다. 비타민C는 강한 햇빛 아래 쉽게 시드는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는 더 많이 남지만 라이코펜은 덜 나오게 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나를 택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반은 생으로, 절반은 살짝 데쳐서 먹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햇살이 서로 다른 나무를 키우듯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느 하나도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재료로부터 몸이 필요한 것을 모두 받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장 여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3달이 지나 여사는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첩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사는 들어와 의자에 앉더니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기적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약도 없었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정원이 처음으로 제 계절에 맞게 물을 받고 올바른 방법으로 돌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자기 방식대로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쓸 수 있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돌아가시라는 뜻입니다. 첫째, 식탁 위의 음식 조합이 몸 안의 정원을 살릴지 지치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달걀을 먹고 바로 감을 먹는 것, 잘못입니다. 달걀을 먹고 바로 차를 마시는 것, 그것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방울토마토, 김, 찐 감자를 달걀과 함께 먹는 것은 올바른 조합입니다.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낯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조합과 올바른 시간일 뿐입니다. 둘째, 8분은 정원의 리듬입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물이 완전히 끓은 뒤 8분 동안 삶은 달걀은 위가 무리하지 않도록 하고 영양분이 가장 잘 흡수되게 하며 몸이 아침 내내 식사를 소화하는 데만 힘을 쓰지 않게 해줍니다. 셋째, 달걀을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은 정원을 지키는 첫 번째 울타리입니다. 작은 금이라도 간 달걀은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달걀은 보관하기 전에 씻지 말고 요리하기 직전에만 가볍게 씻으십시오. 껍질 위에 얇은 보호막은 가장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 가장 쉬운 보호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좋은 유전자로만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여러분의 부엌에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정원은 완벽한 정원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내심 있는 정원사를 필요로 합니다. 흙을 알고 계절을 알고 흙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해보십시오. 달걀을 먹은 뒤에는 차를 마시기 전에 30분을 기다리십시오. 단 하나의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으로 비가 제 시간에 내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처음으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유 없이 늘 피곤한 분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기만 한 분이 있다면, 무릎이 자꾸 신호를 보내는 분이 있다면, 밤잠이 자꾸 끊기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그분께 전해 주십시오. 때로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약이나 복잡한 조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원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물을 잘못 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작지만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정원을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정원이 다를 뿐 같은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조금 더 가볍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